신인분들이 젊은 분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당에서 활동하셨던 오신환 전 의원이나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 이 혁신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암막 커튼을 쫙 펴놓은 거예요. 암막 커튼 뒤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걸 지금 혁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은경 혁신이 생겼을 때 계기가 뭐였냐면은 호인 사태였습니다. 돈봉투 사태였고 그거 내버려 두고 갑자기 혁신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혁신이도 비슷한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물갈이론 혁신이가 이거를 좀 강단 있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영남 중진들을 수도권에 착출할 그런 목표가 있다라면 개인 자격의 발언입니다 하면서 떠드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밀려 나가면 저는 효과는 반감될 거라고 봐요.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발부터 여러 난항에 부딪혀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총 13명의 혁신위원을 모두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인성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가셨고 정치권에 또 새로운 신선한 분들이 포함되셔가지고 뭔가 당이 국민들께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전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결국에 정치라는 것은 전문직이고 네. 우리 지금 혁신위가 띄어진 배경이 굉장히 지금 당이 복잡하고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과연 이런 신인분들이 젊은 분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호 혁신안을 낸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많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뭔가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두루뭉실하게 낸 것 같아서 오히려 반발만 더 샀던 네. 1호 혁신안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겠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결국 2군 내지는 3군일 거 아닙니까? 네. 최우선순위로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절했다면서요. 뭐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이 네. 결국 2진, 3진 가다 보면 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게 잘 되는 식당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잘 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요만하게 굴었어요. 결국에는 여기저기 식당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홀에서 막 누전 일어나고 주방에서 막 누수 일어나고 위생 상태 엉망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손님들한테 내가 하는 음식에 막 벌레 나오고 그럼 막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저 집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방장 바꾸고 매장 관리 책임자 바꾸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 불러서 뭐 이 해충 박멸하고 누전 누수 이거 공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혁신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방과 홀 사이에 암막 커튼을 쫙 펴놓은 거예요. 암막 커튼 뒤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옆에 막 테이블 배치 바꾸고 이걸 지금 혁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본질을 좀 회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암막 커튼에 비유해서 네. 좀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혁신위원들 구성된 분들 중에 좀 이분의 활약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분 계세요? 다만 어쨌든 당에서 활동하셨던 오신환 전 네. 의원이나 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치인 출신이고 그래서 뭐 혁신위원장도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혁신위원 대부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 메시지를 낼 때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강서구청장을 저희가 졌고 여기에 대한 패배의 분석 원인을 정확히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저희 당 김은경 혁신이 생겼을 때 계기가 뭐였냐면은 호인 사태였습니다. 돈봉투 사태였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내버려 두고 갑자기 혁신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따로 놓은 거죠. 지금 혁신위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제가 혁신위원들 2군, 3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군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1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승인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신환 의원이랑 박성준 의원 사이에 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혁신 의원들은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약간 금기시. 2군 3군 하라 이렇게 2군 3군이라고 하지 말자로 그래 1.5군이라고 했어요. 1.5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준이 뭐죠? 그 혁신이가 지금 좀 수세에 몰려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힘이 좀 빠져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당으로부터 또 질타를 받고 있는 게요.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물갈이론 얘기를 하면서 뭐 낙동강 하류 세력은 좀 뒷전에 서라라는 얘기도 했고 또 김기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인터뷰를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험지 출마를. 근데 영남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다고 해요.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인현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뭐 사과 요구를 받고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혁신이가 이거를 좀 강단 있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남 중진들을 수도권에 착출할 의지가 있고 이것을 정말 해야 될 반드시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면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개인 자격의 발언입니다 하면서 떠드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제고 해야 될 거면 물밑에서 네. 영남 중진 의원들 찾아가면서 이러한 의제를 설정해야 되고 의총도 해야 되고요. 혁신위에 어떤 정식적인 안으로 채택해가지고 혁신위원들과의 또 교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적인 것을 물밑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밟아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고도의 전술이라고 어떤 평론가들은 인요한 위원장을 띄워주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네. 이 발언 하나하나를 굉장히 저는 좀 생각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김기현 대표가 크게 뭐 노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지도부에서는 이게 바로 김기현 대표랑 혁신이가 사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뭐 증거 아닌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공개 사과까지 요구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가요?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치권의 착각 중에 하나가 오래 한 사람 그만해라, 불출마해라, 혹은 험지 나가라, 뭐 3선 이상은 어디 험지 나가라 이런 거 원외 인사들 젊은 사람들이 요구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정치 혐오입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물갈이가 되면은 진짜 혁신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숫자로 한번 말씀해 보자고요. 언론사니까. 대구에 12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7명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과반이죠. 그 부산에는 황보승희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 의원 15명인데 그중에 9명이 초선이에요. 역시 과반이죠. 울산은 국민의힘 의원 5 중에 3이 초선이에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과반이 초선이에요, 이미.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이 뭔가 역할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다 대통령 그 총선 경쟁하고 그랬거든요. 물갈이에서 초선으로 바꿔놓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착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험지 가라 불출마해라 이거는 남이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전 총리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종로나 군포 버리고 그 군포를 지역구 내려놓고 대구나 부산 갔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게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행보라고 평가했던 거는 스스로 헌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근데 남들이 그 강요해서 하잖아요. 그냥 그건 학살이에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당대표로서 헌신할 생각이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먼저 질러놓으면 그거는 본인이 기득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그런 그림이 그렇게. 그런 그림 돼버렸다. 봤잖아요. 네. 카드 하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혁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자기 들어요. 정치,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물론 정치는 다 자기 정치를 하지만 혁신위원장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당을 구원할 만한 그런 혁신안들을 내놔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를 거의 뭐 누더기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뭐 안 나가면 안 될 것처럼. 경로하실만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러한 혁신안이 뭐 공식안도 아니고 이런 게 있었더라면 당 대표 찾아와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논의를 했고 하고 난 다음에 좀 언론에 말씀드려야지.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갑자기 당 대표 수도권 네. 출마해라 이래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설사 그 당 대표가 내가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려나가는 식으로 나가면 결국에 저는 효과는 반감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남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온다고 유권자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쌍수 들고 환영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죠. 영남에서 3선 4선 했던 사람들은 수도권 정서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략으로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뭐 영남 중진들 뭐 본인들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수도권 출마한다면 그건 굉장히 박수칠만 하죠. 근데 우리 정치권이 뭔가 영남 중진, 호남 중진들을 향해서 구태라고 생각하는 네.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아니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는 게 뭐 그게 구태입니까? 저는 물론 이제 기득권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공정한 경선이 뒷받침되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원한다면 그런 과정이 어떤 선행돼가지고 뽑힌 후보라면 저는 그것이 더 민주적인 것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S민킴님.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뭐 험지 출마론이 많았다. 그걸 혁신으로 봤는데 이제는 구태로 몰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재원 이건 뭐죠? 혁신이가 제일 먼저 할 건 김기현의 목을 쳐서 힘이 있음을 알려야 했다라는 뭐 혁신이에 대한 강한 조언의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목을 쳐야 하나요?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반대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민주당의 뭐 과거 사례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그러니까 김웅 혁신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을 거냐 말 것이냐 이 대한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고 같은 선상에서 이뇨한 혁신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혁신이 왜 출범했냐? 결과적으로 김기현 체제로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혁신위가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 월권하지 않겠다. 뭐 안방 뭐 따뜻한 곳에서 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피해 가시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혁신위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하고 맞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러한 우려를 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혁신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관위 만들 거고 뭐 인사영입위원회 만들 거죠.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혁신위에서 지금 그 각오가 뭐여야 하냐면 내가 이야기한 거 수용 안 되면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각오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뭐 원래 정치권에서 안 되는 집이 더 안 됩니다. 잘 되는 집이 더 잘 돼요. 혁신은 원래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쓴소리나 싫은 소리 나오면 자기 권력 기반 흔든다고 생각해서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위기 상황인데 왜 내무 총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이 혁신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뒤에 뭐 대통령실이 있다,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좀 듣는 얘기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는 건 그냥 상수일 수밖에 없죠. 이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그 전당대회 출마하셔서 잘 알겠지만 여론조사 5등하는 후보였는데 당심 1위, 민심 1위 날려버리고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한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조직 만드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뇨한 위원장 임명 뒤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의 임명 후에 정무수석이 찾아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두고도 이제 평가가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뇨한 위원장에게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주려고 찾아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 가지고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진복 수석이 왔다. 이렇게 보는 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그것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